와, 사랑하는 덕후 여러분, 장소입니다. 여대용단 유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캐TV의 맥캐씨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녹화하는 거는 2분기 방영 애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애니 방영작 관련 소식과 정보들은 어디서 얻나요? 애니메이션 정보들이 가득 담겨 있고 서브컬처 정보들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트위터. 네, 트위터가 확실히 대중화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애니메이션 서브컬처 쪽에서는.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제 유진 씨 카톡방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보원분이 계속 올려주세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아, 오늘은 이 영상 만들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받아보는 편입니다. 두 분은 어디서 주로 얻나요? 보통 이제 토우 애니메이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PV를 접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분기별 신작 애니 소개하는 컨텐츠를 할 때는 항상 우리의 그 절친한 친구 킹무이키 친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가 생각보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서브컬처 쪽 신빙성은 높아요. 신빙성도 높고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팩트 체크도 잘 돼 있고. 어디서 좀 정보를 얻는 편이에요? 저는 보통 구글링으로 찾거든요. 정리를 잘 해놓은 블로그들이 쫙 나와요. 항상 그런 거 보면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티스토리야. 아 맞아. 디스토리야 맞아. 맞아. 그럼 1분기 가장 인기리에 방영된 애니메이션을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좀 독특하게 인기가 많은 애니메이션으로는 이제 오빠는 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제 히키코모리 오빠가 여동생의 실험에 의해서 여자가 된 TS 장르예요. 트랜스 섹슈얼이라고 해서. 예, 그런 느낌인데 이게 작화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동생이 장난이 심한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동생이 오빠가 이제 집 밖으로 나왔으면 해가지고 여자로 만들어버린. 여자로 만들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나오더라고요. 여자 옷 입고 좋아하던데? 어머나. 아니, 그 작품이 되게 약간 옛날 재패니메이션 향수가 좀 들어가 있는 약간 스즈미야 하루이도 살짝 생각나고 또 제작사가 이제 무직전생을 제작했던 스튜디오 바인드에서 제작을 했는데 작화가 너무 좋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엔딩에서 춤추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약간 그 치카 댄스가 생각나는. 진짜 그 오빠 뭐요? 오빠는 끝. 끝이네요. 언니가 돼서 이제 끝났다는. 진짜 언니가 돼버린. 이런 건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이 원제목이 오니짱와 시마이. 아 시마이. 근데 시마이가 자매란 뜻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끝나고 자매가 됐다. 약간 중의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는. 근데 꽤나 좀 딥하게 나옵니다. 그 여자가 된 그런 게 생각보다 딥하게 들어가는데 호불호가 갈리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변태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못 참죠. 걸려들었어요. 진짜 되게 변태같이 잘 만든 게 옷 벗는 그 프레임 하나하나를 구겨짐까지 다 구현해가지고. 아니, 또 그거 알아요? 저도 찍먹을 좀 해봤어요. 내가 인정하는 우리 진짜 어벤덕스의 최고 오타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들. 유진 씨는 1분기 때 본 게 모노스테이독스를 몬스터. 자기가 이번에 맞아. 정말 재밌게 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봤었던 덤만추도 이번에 소속작으로 나와가지고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덤만출 아버지랑 같이 봤어요? 네, 아버지가 덤만추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아버지도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시나요? 그러게요. 속보 유진 씨 아버지. 던전에서 만남 추구 중. 어머나. 덤만추 자체가 이번에 또 파트가 나눠져서 나왔거든요. 심장제 편인가? 그걸로 나와서 아마 중요한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라노벨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엔드게임 전에 이제 인피니티 워 같은 느낌, 인피니티 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쁘지 않게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문가님. 저는 그 터무니없는 스킬로 이세계 방랑가. 방랑밥. 네. 그것도 이세계물이긴 한데 사실 이세계물보다는 요리 쪽 컨텐츠에 포커스가 맞춰진 작화 자체는 되게 투박하고 주인공도 좀 평범한데 요리하는 씬에서 고기 자르는데 그 고기 절단면이 육즙이 쫙 흐르면서 프라이팬에 식용유 딱 그리고 스테이크 쫙 해서 기름 빡 터지는데 와 이거 밤에 보면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와 요리할 때만큼 그 작화가 유포테이블 빵쳐요 진짜. 와. 마파에서 만들었어요. 아, 마파예요 또? 그 캐릭터들도 나중에 뭐 댕댕이도 나오고 슬라임도 나오는데 되게 귀엽고. 볼만하죠, 그거 진짜. 미스터 초밥왕도 그렇고 요리왕 비룡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실제보다도 더 실제스럽게 그 표현하는 방식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그걸 구현 너무 잘하잖아요. 그쵸. 1분기에서 좀 실망스러웠던 애니나 아니면 이슈거리가 있었나요? 실망스럽다 할 정도로 평이 안 좋았던 작품은 거의 없었고 굳이 꽂아보자면 이제 이토준지 매니악, 이건 이제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된 작품이에요. 이토준지 작가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공포 만화의 대가로.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은 좀 연출이 수위를 좀 낮추다 보니까 이토준지만의 기분 나쁜 그 연출들이 좀 못 살린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 혹시 공포의 물고기라고 보셨나요? 네. 그거랑 비교하면 어떤 정도예요? 완전 그냥 바닥입니다. 와, 그 정도예요? 전에 이제 이토준지 컬렉션이라는 작품도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별로 평이 좋지 않아요, 이번에도. 이토준지는 그냥 만화로 보는 게 이제 만화책 그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기괴함은 맞아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봤는데 그 기괴함 때문에 짜증나는데 씨발 또 보고 싶어. 그거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너무 보기 싫은데 궁금해서라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의 만화가 아닌가 이토준지는. 또 하나 더 말하자면 이제 개가 되었더니 좋아하는 사람이 날 주었다라는 어느 날 갑자기 주인공이 개가 됩니다. 술 먹어서 개가 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지도 왜 됐는지 몰라요. 그냥 시작부터 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짝사랑하는 짝녀한테 주어지게 돼요. 우연히 짝녀가 이상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물한테 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수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좀 이게 너무 뇌절이라서 이걸 또 일사천리 다뤘었는데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일사천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네,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네, 기준이 되네요. 그 네. 여자애가 강아지 다친 데를 핥아준다거나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기도 핥아줬으면 좋겠다고 발 일부러 분지르고 막 이러는데 어지러지랑. 어지럽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 상업용을 노린 거예요. 원작 만화 같은 경우는 약간 월요일의 타와와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화보집 같은 느낌의 고퀄리티의 일러스트를 내세운 그런 작품인데 애니로 나오니까 수위도 완전 그냥 노밖으로 다 나와버리니까 뭐 눈은 죽었습니다. 결론 눈은 즐거웠다. 나쁘지 않다 생각해보니까. 변태들이 많습니다. 저는 의외로 체인소맨 처음에 기대치가 너무 몰빵되다 보니까 그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체인소맨은 지금 현재 남은 거는 킥백이라는 오프닝 곡이랑 여러 가지 뭐 엔딩곡들 투자를 좀 너무 공격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근데 정말 그 엔딩마다 가수 바뀌는 거는 이 친구들이 돈을 얼마나 음향 효과에 썼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블루레이 판매량도 나락쳐가지고 사람들이 지배적인 평가는 그냥 체인소맨은 망했다. 물론 작품은 너무 좋지만 투자성으로는 망했다.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강낭밥이 인기를 끌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또 다시 망가이를 하지 않을까. 유진 씨는 뭐 이슈거리가 있었나요? 이번 분기에 있었던 사건 이슈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김열의 칼날 기후 성우분이신 사쿠라이 타카히로 성우님께서 지난 2022년 10월경에 불륜이 적발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도 직접 이제 자백을 하셨고 이게 사실화가 돼서 잠잠해지는 줄 알았으나 이번 23년 1분기 2월 달에 또 다른 여성분이 2차적으로 이제 또 적발이 돼서 이번 분기에 또 불타올랐죠. 사쿠라이 타카히로 성우가 더 악질인 게 와이프가 있다는 걸 숨기고 다른 여성분을 만났는데 그분이랑 10년을 교제를 한 거예요. 그 여성분은 와이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사쿠라이 타카히로와 교제를 하고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기사로 본 거죠 이제. 이분은 성우가 아니라 AV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 옛적에도 6다리를 걸쳤다는 6다리 파문이라고 기사가 또 재조명되고 사실 그 사쿠라이 타카히로 팬분들이 워낙 팬층이 두터워가지고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안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근데 이 정도는 까이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까야죠 이거는. 슈드 치는 쪽이 더 이상해지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요 1분기 때 나왔던 애니들 중에서 피규어 이런 게 괜찮은 게 있었는지. 그 시끌벨 녀석들 리메이크 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나오는 라무 피규어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코토부키에사에서 이번에 발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격은 아마 한 20만 원 초중반 정도로 보일 것 같고 아키하바라에 저번 주에 여행 갔을 때 실제로 보고 왔어요. 프로토타입을. 그 엉덩이 부분이 되게 괜찮았어가지고. 역시 역시. 사실 시끌벨 녀석들을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캐릭터 자체만으로도 너무 이쁘니까 그런 게 진짜 사고 싶은 피규어가 아닌가. 두 분은 뭐 정보 있나요? 찾아봤는데 문수독 피규어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판하는 제품들 이제 구스마일사의 랜드로이드 문수독 제품들을 다 샀습니다. 오. 지금 발매된 것 중에 사실 제가 요번에 가지고 나온 이게 이제 이번 분기에 나왔던 피규어 중 하나거든요. 타이토 회사의 파워짱이라는 피규어인데 가격은 지금 아마 25,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타이토가 이제 좀 가격 대비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타이토의 마키마, 덴지 여러 가지 이미 체인소 피규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앞으로 재판될 거 피규어들 중에는 니어 오토마타 1분기 애니 중에 있었는데 지금은 잠깐 중단이 됐어요. 제작 자체가. 지금 플레이어사에서 아마 재판이 스케일 피규어로 조만간 나올 예정이고요.
이렇게 분기별로 시즌제로 다 나가는 애니가 있는 반면 또 극장판 애니도 있고 하잖아요. 매력 차이가 뭐가 있을까? 저는 일단은 시즌제 애니메이션보다는 극장판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일단 무조건 큰 스크린, 빵빵한 사운드에서 보는 거를 제가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극장판이 더 좋긴 한데 또 이제 개봉일까지 기다리는 것도 맛이거든요. 예고편 보면서 분석도 하고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시즌제는 장점이 있다면은 분량이 일단 더 길고, 그리고 매주 기다려야 하긴 하지만 방영하는 한 3달간은 정말 행복하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즌제는 에피소드가 되게 장편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이해력 측면에서는 시즌제가 훨씬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 좀 더 길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사가 또 이렇게 설명이 되고 하니까. 극장판은 이제 러닝타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 압축시키기에는 힘든 것 같고, 임팩트 있게 딱 어떤 부분을 그냥 가지고 그 사건을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시즌제와 다르게 스피노프의 스토리나 짧게 갈 수 있는 뭐 짤막짤막한 애니메이션, 예를 들면 귀멸의 칼날에서는 무한열차가 그런 스타일에 속해서 무한열차가 극장판으로 나온 것 같고요. 오리지널 시즌제 같은 경우에는 원작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미래시로 스토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애니화되면서 아 이게 이렇게 애니로 구현됐구나 하고 보는 재미가 있고, 극장판 같은 경우는 보통 오리지널로 많이 스토리를 짜다 보니까 그 캐릭터에 대한 새로운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설정 충돌 혹은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빌런,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를 보는 매력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추가로 이제 극장판이 나온다라는 거는 삽입곡, 엔딩곡 이런 것들이 새롭게 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유튜브에 먼저 선행적으로 공개가 돼요. 그래서 그 음원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극장판이 흥행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기대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무한열차 이후로 돈맛을 좀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작사들이 너무 많이 극장판에 만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선의의 경쟁이죠. 저희는 양질의 컨텐츠를 맛볼 수 있고. 그쵸. 슬램덩크 같은 경우도 저는 슬램덩크를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시즌제보다는 극장판이 배경작화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하울도 그렇고 너의 이름은도 그렇고 보면은 그 배경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많으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극장판을 좀 더 선호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게임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슈퍼마리오도 나오고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슈퍼마리오, 슬램덩크, 드래곤볼 요 세 개는 최고 애니였단 말이죠. 30대 후반, 40대 중반 요 사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요소예요. 지금도 그러고 마리오 카트 때문에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흥행에 또 한 요소를 또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